사람들이 자기 그 비즈니스를 하고 커리어를 갖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가 1984년에 한국에 저하고 친한 친구가 제가 버스 여행 갈 때 책을 한 권 줬어요. 그 책의 이름은 김정빈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었어요. 단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첫 페이지를 이렇게 열었다가 어느새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하는 데까지 어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거기가 완전히 몰입해서 그 책을 읽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마 그 제 인생의 어떤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이 기운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 기운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그게 물론 소설이었지만은 그냥 다른 여느 소설에서 느낄 수 없었던 어떤 그러니까 그 소설 자체에서도 기운을 느꼈어요. 제가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이후로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결국은 저는 계속 그 기운을 알려고 노력하고 기운을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기운을 잡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기운을 키우려고 해보기도 하고 기운을 주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기운을 담은 약을 주려고 지금 시도하기도 했고 기운을 담아서 침을 놓기도 하고 기운을 전달하는 말을 하려고도 전부 이 기운에 대한 연구를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떤 야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래도 이렇게 한의원이라는 걸 차려놓으면 내가 그런 기운 얘기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손가락질 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게 하필이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하게 떨어지는 것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인간의 정신이었어요. 정신이라 그러면은 그걸 정기신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기자를 빼고 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칠정을 얘기하고 염다호무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밑밥이라고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원래는 우리가 우리 거라든가 조상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면 요즘 시대는요, 특히 미국에서 어떤 그런 걸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라는 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어떤 유니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브링업 한다는 자체가. 근데 이런 기운에 관련된 것을 공부를 하다 보면 기운을 알고 조금 추구하다 보면은 거기 나오는 책들은 정말 요즘 교수님들이 쓴 책들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 얘기 쓴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고 전부 최소한 짧게는 이재화 선생 같이 한 100년 안짝 조금 떴다 그러면 400년 조금 본다 그러면 1000년에서 2000년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연대를 몰라요. 그리고 한문도 사실은 안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책을 봐도 요즘 쓰는 한문하고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상이라던가 이 글을 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할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상상을 해서 소설을 써가지고 내가 이 거짓말을 사람들이나 환자들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제 우연하게 소가 이렇게 뒷걸음치다가 막 파리를 밟듯이 이제 현인들, 선인들, 조상들, 진인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그냥 아주 조금씩 이렇게 멀리서 본 것도 아니고 그림자 같은 거 얼뜻 지나가는 형상만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갖고
참 거짓말만 안 하면 다행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의학이라던가 동양의학이라던가 동양 철학 이런 것의 완전한 시발점은 한국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이라는 거, 거기에 어떤 아주 확고부동한 자료들이라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한단곡이라던가 이런 것은 위서다. 그래가지고 거의 여기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메인스트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메인스트림에서는 위서라고 치고 있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항상 붙죠. 제야 사학자 이런 말이 붙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탄소 동위 뭐 측정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제외한 걸로는 솔직히 아주 헛거부동한 증거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그 중에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브링업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사실 제가 밝혀낸 건 아니고 소설가가 밝혀낸 거예요. 김진명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한국에. 이분이 이제 자기가 발품을 팔아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동양의학이나, 왜냐하면 이런 동양의학이나 동양철학은 한의사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원래 옛날에 소위 말하는 선비나 이런 분들은 다 공부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직업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상식선을 가진 사람들이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거나 뭐 하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바라고요. 그러니까 저나 어떤 그룹 직업군의 얘기를 결코 하는 건 전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에 대한, 우주에 대한 탐구를 무슨 한의사가 합니까? 한의사는 사실, 이런 얘기는 제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은, 한의사는 사실 통증을 어떻게 빨리 치료하고 보험 빌링을 어떻게 빨리 받고 어떻게 자금 회전을 이렇게 돌릴 수 있나,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만은, 그런 쪽에 치중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주가 되고 무엇이 객이 돼야 된다는 거가 많이 혼재되어 있죠. 그것이 현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결국은 한의사건, 뭐 불자건, 뭐 상점주인이건 사장이건 간에 우리 인간이고,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고, 우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립하고 싶고, 거기에서 기운이 어떤 관계에 있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자꾸 브링업 되는 것이고, 줄여서 내경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내경에 보면 황제가 나옵니다. 황제 헌헌이 나오고요.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의 자랑스러운 어떤 조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저는 복희씨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팔괘, 파과, 발음도 잊어버렸습니다. 팔괘를 말하자면 주역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든 사람이 복희씨인데, 이 복희씨는 이제 김진명 씨도 그렇고 사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분명하게 단군이라 그러면 정말 잘 아시겠지만은 한 명의 이름이 아닌 거는 다 아시죠? 단군 할아버지가 한 명으로 알고 계신 분은 이제 없겠죠. 단군은 47, 최소한 47. 그러니까 한인, 한웅, 단군 이렇게 봤을 때 그 위에 한인도 있고 한웅도 있었지만은, 단군 시대라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약간 좀 조소적인 얘기로 저한테는 들려요. 할아버지들이 통치했던 거라기보다는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포인트에 가장 민주적으로 선거해서 재정이 일치돼.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의 정신적인 스승이랄까? 이렇게 되지만 대통령 이상의 권한도 가진 사람이 단군이에요. 단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세습, 저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세습이 아니고, 이런 모임같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안에 내부는 모르지만 뭐 교황 선출할 때도 계속 회의를 하다가 뭐 선출되면 연기가 오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치열하고 민주적으로 가장 영적으로 또 기적으로 수련이 많이 돼 있고 또 역량이 있는 사람을 선출한 것이 당군입니다. 그 당군 중에 한 명이 복희씨라는 말이 있고요. 아니면 그 중에 한 명의 아드님이 복희씨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 복희씨는 조선, 그러니까 동이족이에요. 동이족이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를 부르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커다란 문명과 역사, 그렇게 자랑하는 황하 문명이 사실 알고 보면은 뭐 파견 나갔다 그러면 웃기지만은 이 동이족에서 나간 사람이 만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동북공정을 하다가 이제는 뭐 말은 뭐 요하공정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관계토왕비 같은 거 대표적인 거 거기에 나왔던 비문에 서 있는 그 비문 자체를 이제 보수가 거의 없다 그래요. 다 그 유리로 막아놓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최근의 얘기에 의하면은 이제 그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워낙 많은 도시 개발과 도로를 닦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본의 아니게 엄청난 발굴 아닌 발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유물이 나오고 토기가 나오고 뭐 철기 시대 것이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아까 얘기한 것 같은 그런 탄소 연도 측정 같은 걸 해보니까 이것이 최소한 3,500년 심지어 더 이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왔던 것들이 학계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한반도에서 유출된 것들과 완전히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완전 그 확고부동한 증거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황하 문명 2,500년 전에 세웠다고 하는 그 문명, 세계에서 참 제일 간다 그래가지고 그 앞세우는 중화, 이것이 그거보다 게임도 안 되게 1000년도 더 전에 이미 문명이 그 땅에 꽃을 피웠고 그것도 한 군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나오고 있고 지금 전 중국에서 이것을 지금 중국은 목숨을 걸고 막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고 그래가지고 일부 한국 제야사학자나 뭐 그런 뭐 김지명 씨 모르겠는데 이런 분은 입국도 안 돼요. 중국 땅에 아예. 그런 상황에서 그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지금 이제 앞으로 대안은 동양에서밖에 올 수가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미 타이타닉과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동양에서 결국은 뭘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해외에 나와서 아니면 한국에 있다 해외를 나오셨던 여기서 유학을 했던 여기서 뭐 교포로 사시는 이세건 이런 옛날로 치면은 당나라로 유학 간 사람이에요. 저희 할아버님이 몇 대는 잊어버렸는데 최치원이라는 분이 저 할아버님이 아주 먼 위에 꼭대기 할아버지다. 그런 분들이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한국에 그때 뭐 신라 시대도 그렇고 나중에 고려 시대도 그렇고 많은 그 문화가 융성을 했는데 결국은 아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그렇게 될 때는 아마도 미국에 있는 아마 이런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여기서 갖고 있는 지식과 학교 다닌 거와 뭐 칸텍 무슨 여러 가지가 어떤 형태로든 본국으로 돈을 보내던 사람이 가든 뭐가 가든 됐을 때에 이것이 아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국운이 융성이 된다, 뭐 황백이 전환이 된다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황제내경이라는 자체도 이게 남의 책이 아니고 이게 분명히 그 우리의 그 선조가 분명히 지은 책이라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알려졌으니까 그 책에 보면은 뭐 인문지리 뭐 심지어 역사도 나오고 그러지만 역시 뭐니 해도 사람의 인체를 우주로 보고 우주에 관련된 나와 우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이 우주라면은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섭생을 하고 그 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요즘 100세 시대에 가장 건강하고
참 깔끔하고 정신이 맑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파악하면 더 이상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대단하네. 그런 책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책을 보기에 이제, 뭐 제가 이거는 그냥 인용해서 쓰는 말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예를 들은 거야. 뭐 예수님도 결국은 도인이니까 하는 얘기죠, 저는. 그 말이 나왔던 것 같이 우리가 책의 내용은 적혀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이 위서 그 주위에 중국 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81권인데 그 책이 아마도 60권 이상은 가짜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모르게 다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에센스 되는 부분이 정기신이에요. 정기신이라는 것을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세상에 나온 문헌 중에 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은 역시 동의보감이에요. 동의보감에 가장 그 참여에 깊이 했던 그런 허준 같은 선생님 말고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눈여겨볼 만한 분은 정작이라는 분이에요. 정작이라는 분은 정념이라는 북창이라는 선생님을 아실 거예요. 아마 북창이라는 분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북창이라는 분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이 정작이라는 분은 옛날 선비들이 그랬겠지만 뭐 천문과 뭐 지리를 알고 이분이 다 호흡을 하셨어요. 호흡 수련도 다 했고 기운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근데 옛날 양반들은 이런 얘기를 서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다못해 뭐 사도세자 같은 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오픈리 디스커스하고 자랑한다는 거는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였어요. 옛날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그래서 그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발현시켜 놓은 것이 결국은 동의보감이었어요. 동의보감을 딱 보시면 시작이 정기신이에요. 신으로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귀신 신자지만 정신 그 신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신까지 왔는데요. 이 정기신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100세 시대에 앞으로 여기에서 파급될 수 있는 비즈니스도 아마 있을 거지만은 인류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노하우는 이 정기신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형태가 어떻게 되건 정신수련을 하건 제품을 만들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건 전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점점 사람들은 수명은 늘어나고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성형수술하고 뭐 스템셀로 해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그런 양생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기신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 어떤 호흡을 해가지고 환골탈태하는 부분은 사실 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주관적이고 이 수련 쪽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집을 질 때도 이 땅을 고르고 집을 올리지 않습니까? 뭐 호흡을 하고 수련을 하고 무슨 신선이 되는 방법을 배우고 다 좋지만은 결국은 이 땅을 고르지 않고 그런 것을 시도를 하다 보면은 사상누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칠정이에요. 칠정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희, 노, 우, 사, 비, 경, 공이에요. 기쁜 것이고 노여운 것. 그러니까 우울한 기분, 사려,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비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슬픈 그런 느낌. 경은 놀라는 그런 기운. 공은 두려운 기운인데 9.11 사태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만 되면 내 기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밑으로 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공이다 보는 거거든요. 공이면은 기가 함한다 그랬어요. 밑으로 쭉 꺼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전립선도 안 좋지만은 소변도 자꾸 지리고 좀
성에너지도 자꾸 떨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소위 말하는 하체가 부실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간이 그 은연중에 품고 있는 이 공포가 있습니다. 그 공포 중에 제일 큰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제일 크고요. 근데 이상하게 또 말은 안 해요. 서로 앉아가지고 절대로 터부시 돼 있죠. 특히 서양 문화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나이가 중년이 넘으면은 가장 많이 이 데미지가 오는 부분이 허리 아랫부분이에요. 기운이 밑으로 꺼지니까. 근데 이거 기운이 밑으로 꺼지는 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방법을 쓰냐면은 지금 이제 횡행하고 있는 방법이 정력제예요. 뭐 이거 먹으면 끝내준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참 너무 좋은데 뭐라 그러더라. 뭐 지금 뭐 말하기도 뭐하고 뭐 이런 산수유라든가 무슨 뭐 표현할 방법이 없네. 방송에 보면 뭐 빨간 양인가 뭐 이런 것도 제가 얼핏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건 물론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브링업 하는 이유는 먼저 나중에 그것이 전기신만 똑바로 질서가 잡히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시스템이. 아무리 그렇게 이제 특히 동양 사람 뭐 중국 분이나 한국 분이나 이런 분들 남자분들이 좀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관심 많이 갖는 게 정력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전기신만 바로 쓰고 호흡만 되면 지긋지긋하게 좋아집니다. 아니 제발 좀 뭐 이렇게까지 좋아져요. 이렇게 완전하게 체계가 다 서 있는데 완전하게 체계가 다 서 있고 그리고 이게 하기가 어렵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이렇게 하려면은 맨 처음에 물론 이게 뭐 정력만 좋아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일단 하나를 이제 밑밥을 드린 거고요. 이 땅을 골라야 되는데 땅을 고르지 않고 전기신만 하면은 이게 좀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천상 스태미나로 가야 돼요. 그런 음식 쪽으로 이제 뭐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쪽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땅을 고르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7가지 감정을 칠정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거든요. 칠정은 우리가 사는 사이에 초 단위로 벌어집니다. 초 단위 분단위로 벌어집니다. 보스하고 와이프하고 친구하고 환자하고 공무원하고 톨프리 넘버하고 뭐 햄버거 사러 가지고 시시각각 벌어집니다. 특히 미국에서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게 퍼센티지가 작은 말하자면 소수 인종이다 보니까 영어를 어떤 사람은 잘해도 또 그런 걸 당한다 그러고 영어를 못해도 또 당연히 또 더 당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색깔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억울한 사람들이 아까 그 희노의사 비경공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노여움이에요. 노여우면은 뭐라 그랬냐면 기가 역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거꾸로 이게 반역할 때 그 역자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의 기운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운이 거꾸로 쓰면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느끼시게 될 것은 이제 입에 침이 마릅니다.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눈에 조금 이렇게 눈이 좀 볼빨가죽죽해지기도 하고 핏발이 좀 약간 쓰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약간 이렇게 따끔따끔한 느낌 같은 것이 들기도 해요. 이런 뒷덜미라든가 얼굴이라든가 특히 요게 이제 한 중년 이상 나이가 되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는데 요게 바람을 타면은 중풍이고요. 바람을 타지 않고 그냥 그 기가 역하면 그거는 그냥 뭐 가끔 뒷목을 잡는다던가 뭐 어깨가 아픈다던가 뭐 침이 좀 잘 안 나오는 무슨 병에 걸린다던가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요런 그 제일 많이 대두되는 기가 역하는 부분도 이 칠정이라는 캐러고리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이 이런 땅 다지기, 땅 고르기 할 때 있어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노여움.
이 노여움인데 그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뭐 캠페인이라 그러면 뭐 우습습니다만 이게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환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연된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들여다보고 나 자신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맨 처음에는 대화를 이제 해야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뭐랄까 좀 권하면서 땅 다지기 할 때 쓰는 방법은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노엽다, 기가 역상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분은 뭐 소화 안 된다는 분도 많은데 결국은 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간기 역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간의 기운이 역하는 거니까 간하고 대화를 시도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이 이제 칠정을 다스리는 방법론에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일단은 뭐, 자기 시간이 주어질 때,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질 때, 간 있는 쪽에다가 손을 대도 좋고요. 아니면 앉아갖고 간하고 불러도 되고요. 옆에서 들으면 누구하고 대화하는 걸로 알 수도 있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accept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가 오늘 그 경찰한테 티켓 띄고 열받는 일 봤죠?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뛸 수도 있지. 뛸 수도 있다. 그러고 내가 지금 미국 와서 20년 동안 내가 이런 일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식놈들은 날 제대로 알아봐주지도 못하고 저런 엄한 소리나 하고 있고, 그렇지만 너 괜찮아. 네가 간이 이때까지 사람의 장부 중에서 제일 침묵지키고 충실한 장기 아니에요. 우선 억셉트는 괜찮아. 너 그럴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야, 너 너무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칭찬 한마디 뭐 한 거 없이 맨날 뭐 시시때때로 뭐 선전에 나왔으니까 빨간 거나 먹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시시때때로 이런 거는 넣지만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내가 너에게 사과한 적도 없고 어프리시에이트 한 적도 없고 상을 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오로지 20년, 30년, 40년 동안 계속 샌드백 펀치를 치듯이 주워 패기만 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처음엔 억셉트하고 두 번째는 화해를 시도한 다음에 귀 기울이고 거기서 치유를 자기 스스로 시도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이게 명상이라면 명상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장부 오행으로 하는 명상인데 장부하고 하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 오행 명상을 갖다가 이제 저는 하나의 간을 갖고 예를 든 건데 이거는 다 해당돼요. 위장으로도 할 수도 있고 폐로 할 수도 있고 콩팥으로 할 수도 있고, 왜냐면요 얼마 전에는 또 제가 이제 식당에 가서 어떤 불자가 님이 하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일하는 웨이트레스께서 내가 자주 가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친하다 보니까 뭘 엄청나게 주면서 자기 남편들하고 막 하는데 남편이 투석을 한 지 5년 됐대요. 콩팥을.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나 성격이 급하신 분인데 이제 좀 한국 분들 중에 좀 성격 급한 분들이 좀 퍼센티지가 아무래도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이탈리언들하고. 근데 요 분이 영어도 물론 되지만은 자기 뜻대로 빨리빨리 안 되니까 관공서 손님이면 손님 하도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뭐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요. 아까 내가 얘기한 칠정에 자기 장부가 크게 부딪힌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5년째 투석을 하고 다니는데 투석을 하면서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어디 가서 너 왜 니네 델리 커피가 딴 데보다 왜 25전이 25전이 왜 비싸? 갈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한대요. 한 번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1년 12달 반복을 하고 아직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뭐 투소까지 했는데 다시 리버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컨트롤처가 많겠지만은 일단은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땅 다지기의 자세는 절대로 아니에요. 땅 다지기의 자세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억셉트거든요. 무조건 일단 억셉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달래고 거기서 이 대화를 시도하고 나름대로 내 상을 주고 그 다음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 너무 수고했다. 그리고 난 너같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이런 장부는 본 적이 없다. 어떻게 넌 그러냐? 야, 너무 고맙다. 이건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맨날 고맙다 그래도 다 말 못할 것 같다. 진심을 담아서 이런 거를 시도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보다 보면 그게 위장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칠정병을 조금씩 갈무리하는 노하우가 자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거나 뭐 자기가 좌선을 하고 뭘 하건 간에 그런 어떤 때에 뭐 화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윗바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의 경우에는 내가 뭘 하지? 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차라리 장부 명상을 할 수도 있고 한 번쯤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자기 오장육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해서 칠정을 갈무리를 하면 제가 이제 제목에 염담 허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염담 허무라는 거는 이게요 재밌는 게 이거는 이렇게 무슨 종으로 행으로 종교와 의학과 철학을 여러분 다시 하면 계속 나와요. 허무. 불자 여러분 벌써 이런 얘기하면 뭐가 이렇게 딱 하고 오실 거예요. 아 그래? 그게 무슨 동양의학에서 나온 거야? 이게 시원이 같다는 거예요. 결국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담담하다는 염자예요. 염은. 담담하다는 염자고 담담하다는 담자예요. 그리고 허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울 허자. 무는 없을 무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장부 뭐 대화도 막 얘기했지만은 항상 사람이 좀 담담하게 자기 생각을 좀 없애고 비우면서 그렇게 이게 우리가 허무하다는 걸 좀 비관적인 거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허무하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특히 무슨 허무야 허무는 positive thinking 어? you could do it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고는 제가 이제 아주 조금 그 미국 환자들 보니까 물론 허무주의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염담 허무를 한 사람과 어떤 일부 미국 사람들 같이 그렇게 나는 positive 해야 돼, you know, I deserve, you know, 그 happiness. 나는 행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사람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제가 봤더니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미 걸렸거나 우울증을 약을 먹는 사람 이쪽이 절대 다수가 많아요. 절대 다수가 많아요. 너무 이건 아이러니하죠. 그냥 뭐 담담하게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뭐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지만은 뭐 이 정도면 뭐 이러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게 뭐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하고 이쪽은 나는 너무 행복하고 아주 행동도 빠릿빠릿하고 말도 빨리 이런 사람들 가만히 히스토리 테이크를 하다 보면 전부 약을 먹고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오늘 이런 대화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나 심지어 한국 분들도 미국 사람들은 아주 많이 이 자기의 마음 아까 우리가 얘기한 정기신을 남에게 의탁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한테 의탁을 했냐면은 이제 뭐 5대, 6대 얘기하는데 이 빅 파마 커다란 제약회사들의 요 알약 하나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칠정 뭐 장부하고의 대화 뭐 이런 귀찮은 염담호흡 뭔 놈의 염담호흡을 해요. 빨리 약 하나 먹고 SSRI 그 띠오리 좋잖아요.
세로토닌을 업테이크, 뭐 인히비를 너무 좋잖아요, 이론이. 근데 이제 요즘 와서 점점 더 밝혀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그 정신과 약을 먹는 기준이요, 지극히 그 과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요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멀지 않은 세월에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 실정을 갈무리하고 장부하고 대화를 하고 요런 쪽으로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뭐 사실 뭐 그런 거야 벌써 말씀만 드리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외람된 얘기지만은 호흡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호흡법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마지막에 요거만 잠깐 뭐 소개하기보다 이미 하시는 분도 아마 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 정리 아닌 정리만 좀 하면, 이런 호흡이라든가 이제 그거를 선도라 그러거든요. 신선도라 그러는데, 이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저도 물론 그 단이라는 책을 아주 옛날에 봤습니다만,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과학이에요, 이게. 실전 과학이야, 실전 과학. 그러니까 인간이 수명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가급적이면 질병 없고 깨끗하고 퀄리티 있게 살다가 당당하게 죽자, 그거예요. 무슨 신성도가 구름을 잡거나 축지법, 물론 축지법 가능합니다. 우리가 대충 해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있잖아요. 다 가능해요. 근데 감히 말씀하건대 큰 의미가 없어요. 비행기 탑니다, 요새. 축지법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문헌들을 보면요, 옛날에 우리 그 선배랄까 조상들은 이 공중을 날르다가 이 거리 측정을 잘못해가지고 다리 같은 데 있잖아요. 다리 부딪혀가지고 죽은 도인들이 많았대요. 옛날에 사람들이 실제로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무협지 같은 데 보면. 근데 그런데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행기도 많고, 무슨 뭐 한국 가면 뭐예요, 그거 뭐 자기 부상 열차 같은 것도 빨리빨리 달리고 그런데 뭐 굳이 우리가 그리고 물론 뭐 타심통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있고 다, 웬만하면 또 요새 그런 거 서로 다 이메일로 연락하고 전화하고 다 이러니까 굳이 먼데 거를 보고 이런 능력이 그렇게 어프리시에이트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옛날같이 그런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헌병이 들어오면 자기 몸을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을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보면. 이런 것들이 요새는 이제 그쪽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대로 요 정기신 똑바로 세우는 거, 정기신을 똑바로 이렇게 쫙 세우고 실정이야 맨날 있죠. 초단위로 생긴다니까요. 초단위로 생기는데 요거를 조금 갈무리를 해서 정기신을 똑바로 세워놓으면 이제 비로소 그게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 수승화강이 되는 거예요. 수승화강이 되면 이거를 이제 대개 보면 사기꾼이라는 게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수승화강은 증거를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단침이에요. 입에서 옥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약간 달짝지근해요. 설탕 같은 단맛은 아니고요. 그런 단침이 살짝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런 이 수승화강하는 쪽으로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호흡을 한다는 그런 어떤 선도 쪽으로 하는 길이 있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것이 비용도 안 들고 따로 특별한 비용이 들지도 않고, 뭐 장비를 사야 될 게 없어요. 장비를 사야 될 게 없고 뭐 특별히 위험하지도 않고, 한 가지 위험하다는 거는 이제 혼자 막 공부를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이 없는데, 진짜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기운이 거꾸로 주화인마라 그러거든요. 주화인마가 돼가지고 심하면 죽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고,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하면은 특히 이렇게 우리가 뭐 회춘을 한다, 뭐 빨간 약이 뭐가 어쩌고 굉장히 많은데 제일 효과가 강력하고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는 이 호흡법밖에 없어. 호흡을 하시면 머리는 새하얗게 눈같이 새하얗게 돼도 이 자기 안에 있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잘만 관리하면은 계속 30, 40대 한 30대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실정을 통해 갖고 실정을 좀 이렇게 다독다독이고, 그리고 좀 보세요. 저도 맨날 그런 연습을, 제가 잘해서 이런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지금 제일 못하니까 이런 얘기. 아까 얘기한 7가지 그 감정에 뜨고 가라앉음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장부하고 대화도 하고 초석을 좀 다져놓은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없이 호흡에 들어가면 좀 힘듭니다. 그런 것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일부 불가나 이런 크게 깨달으신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뭐랄까 인가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그렇게 화피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어떤 하나의 주제로서 오늘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 정답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거가 좀 앞으로 좀 수련 아니면 수련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 앞으로 쭉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끝까지 남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기서 끝을 내고요. 그런 거가 이제 뭔지 좀 더 이렇게 같이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럼 그런 분들이야 이제 제가 한의원을 하고 있는 목적이 그거니까 사실은 약은 팔아요. 약은 파는데 그래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보험도 받아요. 렌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목적이 많아요. 그런 목적이 많고 이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이라 그러더라고요.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무슨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옛날에 무슨 지구 구하는 게 좋은 건데 쫓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냥 자기 회사에 자기 옆자리에 있는 사람, 자기 와이프, 자기 무슨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좋은 거 나누고 그 지구 구하는 거 그게 홍익인간이더라. 그게 천부경 사상이고 이제 오늘 그런 얘기는 못 하겠지만 천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모든 동양 사상의 시작점이라고 주역도 거기서 나왔고 모든 사상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그 천부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상도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좋은 걸 이렇게 나누는 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렇게 만약에 또 그런 갖고 있는 정보를 나누시건 자료나 아니면은 그 호흡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으시건 그러면 또 언제든지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